오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유럽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 발의 및 국회 논의 촉구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은 국경을 넘나들며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우리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박주민 의원님을 비롯해서 총 23분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먼저 지지 발언을 해주실 텐데요. 리셋의 청년활동가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셋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공론화하고 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2020년 1월 제1호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청원의 주된 내용 중 하나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 및 이를 위한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 가입 촉구였으나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는 리셋의 청원 내용 전반을 불법 합성물 즉 딥페이크와 관련된 안건에 흡수시켜 졸속 입법하였고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 가입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리셋과 각계의 무던한 노력을 거쳐 2020년 3월 비로소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공론화되었을 때 국회 긴급 간담회 등의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과 기관 종사자들을 만나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미적지근한 반응만이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2020년 4월 27일 비로소 디지털 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만 2년이 지난 지금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도 여전히 국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제도적인 성과도 효과도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심의하여 시정 요구를 의결한 약 8만 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 중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이 99.8%에 달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착취물 대부분이 국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에도 지금 우리 사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접속 차단뿐입니다. 여전히 국내 단속망을 피해 국외에 서버를 두는 식으로 많게는 수십 개씩 불법 성착취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거창한 조직이나 기업이 아니더라도 그 누구든 우회 앱을 통해 각종 불법 성착취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은 물론 직접 해외 서버에서 성착취물을 다운받고 유통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손쉽게 우회 앱을 설치할 수 있고 구글과 유튜브에서는 접속 차단 우회 방법들에 대해 알려주는 게시글들이 넘쳐나고 있어 초등학생조차 성착취물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정도입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은 여전히 무법천지나 다름없고 텔레그램과 다크웹에 최초 유포된 성착취물들이 우회 앱을 이용한 수만 명의 개인을 매개로 하여 누구나 볼 수 있는 구글 검색 결과에 현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자료를 나열하고 그 필요를 외치는 데 지쳤습니다.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뿐 아니라 법무부 TF에서 권고한 상당수의 내용들이 리셋이 지난 2년 동안 끈질기게 주장해온 그러나 아직도 시정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2년 전에 해결되었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빠르게 발전할 앞으로의 사회와 기술이 다시금 디지털 성범죄 온상이 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탁틴네일은 아동의 성착취 근절을 위한 에팟 인터내셔널 네트워크와 함께 협력하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이 주제를 가지고 국제기구하고도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집안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 되었고 범죄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하며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남자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아동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길들이고 협박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사실 2000년 전후로 채팅 사이트에서 시작한 온라인 그루밍, 성적 착취는 이제 메타버스를 이용한 범죄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범죄자들은 늘 있고 새로운 기술은 범죄에 용이한 기술을 제공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IT 강국입니다. IT 강국답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만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피해도 심각하며 범죄자들은 한국에 있으면서도 해외 서버를 이용해 추적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해외 서버를 이용해 거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간의 공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럽 사이버 범죄 협약은 협약 담사국이 수사기관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데이터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가입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면서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수색과 압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하는 것은 국내 법을 협약에 맞게 정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강화될 것입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 유럽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에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하고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럽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려서 매우 기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님과 공동 발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여 년을 성매매 성착취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해오며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성매매 성착취로 유인하는 현장의 변화를 지켜왔습니다. 2010년 이후 특히 아동 청소년의 경우 거의 100%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성매매 성착취로 유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정부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지만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여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손정우와 조주빈 등을 키워왔고 세계 최대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다크 웹사이트와 텔레그램 엠번방 성착취 사건을 잉태하게 했습니다. 결국 엠번방 사건 이후 국민적 공분에 직면하면서 아청법 개정, 형법 개정, 성폭법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엠번방 방지법을 제정했지만 현재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대한 국민적 홍보는 전무하고 검경 수사기관 등에서는 개정 법률이 잘 적용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사법부는 10년 전으로 회귀하는 내용의 헌재 결정이나 대법원 판결이 줄을 잇고 있으며 급기야 정치권에서는 엠번방 방지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하였다는 등의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는 수많은 조주빈 등이 여전히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고 자라나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연령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재해 상황은 사이버 세상으로의 진화를 10년 이상 앞당겼다고 볼 수 있으며 거의 모든 성범죄가 사이버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매일 보도되고 있는 엽기적이고 해괴한 성범죄는 더욱 괴이해질 것이며 이런 상황이 대책 없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2년 안에 엠번방보다 더욱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장의 위기감은 이렇게 다급하고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열리는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가 제안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유럽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 발의 및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은 단비와 같습니다. 유럽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이 제정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IT 기술의 최대 강국인 대한민국이 이 협약에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되고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을 기대하면서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 가입을 추진하지만 국제협약 가입을 위해 형사사법을 비롯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될 것이기에 더욱 환영합니다. 국제협약의 국제 기준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이에 발의하고 촉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협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하고 비준하도록 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성착취 및 성학대로부터의 아동보호 유럽 평의의 협약인 란사로테 협약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가입과 비준까지 이어지기를 요청합니다. 이번에도 변죽만 울리고 시간만 끌면서 흐지부지 된다면 다시 한번 전 국민적 분노와 협조자들의 외면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모든 성범죄의 가장 보수적이었던 법무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공고하고 있음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공고가 계속되기를 희망하며 우리 기관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유럽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 가입을 위해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디지털 성범죄가 불법 촬영물 중심이었다면 최근엔 SNS, 메신저, 온라인 게임을 통한 언어적 폭력 피해가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어릴 적 온라인 게임 채팅을 통한 언어적 폭력과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사이버 성범죄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온라인 개발은 새로운 범죄 형태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 지금도 범죄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 공포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 범죄 방지를 위한 마련책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반영구적인 피해 특성으로 피해자들은 재유포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 통한 피해 영상물 유포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 국가적 차원이 아닌 국가 간 공조 협력을 위한 유럽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 가입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신속한 가입을 위한 논의 촉구를 부탁드리며 오로지 일상으로의 회복이 피해자만의 몫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피해 회복과 보호 그리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럽형의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은 일정 사이버 범죄에서 정보 제출 명령이나 보전 명령 제도 등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 간의 사법 공조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사이버 범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터넷을 통해서 범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해외 서버를 통해서 우회의 형태로 범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사이버 범죄에서의 효율적 수사를 위해서는 다른 해외 국가와의 사법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유럽형의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효율적인 수사와 국가 간의 사법 공조를 위한 그러한 제도들은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사이버 범죄 협약의 효율적 수사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욱더 유럽형의 사이버 범죄 협약에서는 제2추가 의정서를 준비하면서 사법 공조뿐만 아니라 정보 제출 명령이 사법 공조 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다른 해외에 있는 그러한 정보 소지자들에게 직접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까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법 공조 강화 제도 등은 디지털 성범죄의 효율적 수사 그리고 사이버 범죄의 효율적 수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고, 앞으로 이번 기회에 이어서 관련 입법적 조치들이 마련됨으로써 유럽형의 사이버 범죄 협약에 빨리 가입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서울 인천권역 대표 최현진입니다. 저희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비장애인이 성폭력 발생했을 때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해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스스로 인터넷 강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인터넷 선진국이라고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IT 기술의 발달과 동시에 사이버 범죄 형태 역시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교묘해지고 피해자의 범위가 한없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이버 폭력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웰컴 투 비디오 사건, 엠번방 사건만 보더라도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것은 아동,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현재 장애 여성, 특히 발달장애 여성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서 국외행위 범죄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했지만, 이렇게 국내 입법을 강화해도 서버를 해외에 두는 방식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검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건 역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더 이상 협약 가입을 늦춰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피해받고 있는 아동, 청소년, 장애 여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국회는 계속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박주민 국회의원이 발표하실 유럽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에 가입하도록 신속하게 논의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를 포함해서 총 26분의 국회의원들이 유럽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는 실시간으로 매우 빠르게 확산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는 또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유럽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이라고 하는 국제 협약 가입입니다. 부다페스트 협약이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진 이 협약은 사이버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국제 형사사법 공조체제 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제정 이래 유럽 국가들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세계 66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해왔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미가입 상태입니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는 지난 3월 17일 제7차 권고사항으로 유럽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에 가입하여 국가 간 공조를 신속화, 효율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 취지에 공감하고 뜻을 이어받아 오늘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불법 영상물 삭제 응급조치 신설, 성폭력 피해 증거 조사 시 필수적 비공개 심리 등 국회와 정부의 법 제도 개선할 것을 10차례에 걸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유럽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 가입을 포함하여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의 공고사항들을 조속히 제도화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회 역시 발의된 법안들을 신속히 논의하고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는 유럽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 외에도 오늘 함께 발의된 성폭력 처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의 여러 공고사항들을 반영한 의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직후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이 권고들의 제도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역시 이 법안들이 취지에 맞게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